마지막 1교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외식 창업에 대한 몇 가지 이슈, 제가 1교시 지금 한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릴게요.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창업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창업을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저는 말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겁을 좀 주겠습니다. 자영업은요, 여러분이 지금 창업하려고 하는 음식점, 자영업이잖아요. 그죠? 자영업은요, 향후 몇 년 동안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이 원컨 원하지 않건 이 자영업 시장은, 외식업 시장은 엄청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인건비, 여러분 말 들어보셨겠지만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인건비 구조가 높아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치열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던 우리나라 외식업, 자영업 시장은 구조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까지 터졌다.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것 같지 않다. 가을에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전혀 제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영업 시장은, 특히나 외식업 시장은 상당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업을 하는 여러분으로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 이전까지의 이 위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적어도 알고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창업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신 없으면 창업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요즘 공유 주방이 자꾸 뜨고 배달 전문점, 배달 전문 음식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요, 돈이 좀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요리를 잘해요. 나는 요리사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공유 주방에서 창업을 하거나 배달 전문 음식점으로 창업을 하는 게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창업자들에게는, 또는 기존에 있는 다른 외식업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음식점이 한 10개가 있다고 치죠. 10개가 잘 경쟁을 하고 있어요. 10개가. 자, 그런데 그 동네에 음식점이 하나도 새로 생긴 게 없어요. 계속 10개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전단지가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단지냐면 배달 전문 음식점이래요. 분명히 우리 동네는 음식점이 안 생겼어요, 새로. 근데 배달을 해준다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음식점인가 봤더니 옆 동네예요. 이 뭐냐면 배달 전문 음식점이었던 거죠. 공유 주방이었던 거예요. 이런 음식점이 10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옆 동네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동네만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보면 음식점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실제는 음식점이 20개가 경쟁하는 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이런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중에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아마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외식업으로 창업을 할 거라면 이런 기회도 있지만 이게 꼭 항상 기회만 되는 게 아니다. 위험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타다가 만들어지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타다가 만들어지니까 택시 안 하고 운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존에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식점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좋게만 볼 일 아닙니다. 절대로. 뭐죠? 요즘 쿠팡 코로나19 때문에 좀 요즘 더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쿠팡 이츠라고 있죠. 쿠팡 이츠가 더 경쟁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동네 음식점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쿠팡 이츠가, 우버 이츠가 세지면 세질수록 내가 하는 음식점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의 방법은 이건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교촌치킨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물론 둘 다 가맹계약을 하긴 해야 되지만 첫 번째는 교촌치킨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다가 가맹점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기존에 있는 교촌치킨 가맹점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항상 동시에 검토되어야 된다. 특히나 교촌치킨처럼 이미 수많은 매장이 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새로 만드는 방법보다는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창업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체계적인 외식 경영의 중요성인데요. 이건 오늘 2교시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2교시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외식업을 준비한다면 특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프랜차이즈를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준비는 일반 음식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도 2교시에 잠깐 더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2교시 외식 창업의 성공 전략 쪽으로 넘기고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